자, 오늘은요 법원 검찰청 앞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그에 비해서 경매 타이밍이 왔다, 경매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매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경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임장도 같이 가보는 그런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고요. 마이옥션이라는 경매 회사인데요, 모두의 부동산 경매. 여기 오늘 들어가서 경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 회사 안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분주하게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반값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반값 경매요? 네, 최저가 50%까지 지금 떨어져가지고. 아, 네, 지금 고객님께서 의뢰해 주셔가지고 네. 분석하고 나중에 현장 한번 나가보려고 관리사무소도 빌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낙찰도 받아보셨어요? 네네네, 당연하죠.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올해는 1월달에 네, 한 건 했고요. 1월달 벌써요? 네네, 1월 5일날에 오, 어떤 거 받으셨어요? 주택 받았습니다. 낙찰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네. 네, 고객님 분들께서도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권리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면은 깨끗한 부동산으로 취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권리상으로는 이제 인수되는 게 있고, 뭐 어떤 근저당이 잡혀져 있고, 감유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좀 접근하기 힘드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매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 한번 조언해 주신다면요. 대출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확인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시는 부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낙찰을 받더라도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 잔금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못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DSR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DSR이 현재 부채 금액이랑 또 개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을 네. 네,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지사 박비송입니다.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1월 말에 입찰 들어가는 건이 있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라는 건 지금 PPT로 만드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객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저희가 이제 입찰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데요.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또 마지막에 입찰가 산정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이런 것 저희가 다 분석해서 고객님을 만나 뵙고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낙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아,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되게 고객님도 좋아하셨고 네. 저도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가 맞아서 되게 짜릿하고 짜릿. 뿌듯했습니다. 보람도 많이 예, 느끼시겠네요. 엄청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석하고 나서 양식에 맞게 보증서를 작성하고 계시네요. 네. 보증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회사에서 믿을 만한 요 사무장님도 계시고 저 아,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검토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도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송 처장이라고. 송 사장님은 본인이 출연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좀 안에다 넣어놨고 또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저희 이거 하면서 꼭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셔서 아, 송 예. 처장님 한번 어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그 경매를 맡고 있고요. 지금 모텔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게 매각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라든지 공사대금 청구 해소가 있어갖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과 연관돼갖고 잘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입찰하고 낙찰받고 명도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얽혀져 있는 법률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전문가한테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 이재성 관리이사입니다. 여기 마이옥션이라고 하셨는데요, 경매 회사잖아요. 네. 경매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하고 또 현장 분석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적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거를 해결해서 고객님들한테는 모든 문제를 해결된 상태로 넘겨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실례지만 경매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저는 한 22년 됐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면요, 네네. 어떤 장점이 있어요? 왜 경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살려고 사실 경매를 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살려고? 네, 싸게 살려고. 부동산이 시세가 오를 때는 오르는 거 부분보다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볼
볼 수 있고요. 또 부동산이 떨어지는 지금 시기 같을 때는 더 떨어져도 그만큼의 해지 부분, 싸게 산 만큼의 해지가 또 되기 때문에 경매는 실생활에서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경매는 이런 것이다 네. 조금 쉽게 와닿을 수 있게요. 최근에 낙찰된 사례 하나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어제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가 10억 4천만 원에 나와서 이제 51% 5억 3,24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가는 6억 3천 90만 원에 낙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매의 장점을 이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매로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미래에 떨어질 것까지 가만히 돼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나중에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정말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 이제 경매 시대가 돌아왔다. 네네. 경매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뭐예요? 부동산이 막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락 시장에서는 더더욱이나 경매 시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위치 심리가 이게 강하다 보니까 경매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써도 되겠다라는 부분의 금액보다도 더 하향으로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전 떨어질 때보다 위축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지금 시기엔 더 살 수 있는 시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떨어지는 시점에서 더 떨어진 시점에 사기 때문에 나중에 올랐을 때 극대화를 된다. 이 제가 부동산이 언제 막 뛴다 아니면 언제 오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경매라는 건 내가 판단하고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그때 바로 움직여서 하시는 게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입찰가도 그만큼 사람들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입찰가를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쓰면은 낙찰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그 말씀도 근데 있으시네요. 지금 시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은 굉장히 감정이 없고 냉정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고금리 시대에서 연끌해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렇게 좋은 물건이 또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것도 한몫하겠네요. 부동산이 전에 이제 계속 오른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층에서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큰 물건보다도 이런 작은 물건들의 투자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사실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제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이 경매 시장에서 많은 공급이 되다 보면 물건이 많다라고 보면 어느 쪽에 한쪽에 쏠리기도 하고 어느 쪽은 입찰이 안 보기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보다 보면은 놀랍게 싸게 받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군가에는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순리니까요. 그럼 여기 뒤쪽에 보니까요, 이제 여기가 마이옥션 사이트인가 봐요. 사이트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국내 최초로 유료 정보에 대한 것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들은 많이 있는데요. 양과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평을 많이 듣고 있는 것들이 경매 무료 사이트들인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고안해서 유료 사이트들에서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의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익률 분석, 무료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 같은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니까요, 네네. 서울 남부 물건인데 네네. 저도 경매 사이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보통 그 부산 거만 보려면은 1년에 한 10만 원, 전국 거를 다 보려면 또 1년에 한 100만 원 이렇게 돈을 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무튼 무료로 제공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고요. 네. 계속적으로 저희는 경매 대중화를 위해서 넣을 수 있는 정보는 저희가 계속 넣을 거고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유료 사이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분들이 뭐 사실 반대쪽에서 유료 사이트 하시는 분들은 욕할 수 있지만 예. 경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저희도 그 한몫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료로도 충분히 유료 정보를 다 볼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마이 옥션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그런 부분을 문제 해결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더 저희는 집중 포인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보니까 리스트로 해서 쫙 다 나오거든요. 임차인 현황도 나오고요. 네, 임차인 현황이라든가 뭐 여기에 걸려 있는 것들도 간단한 오. 배당 결과 이런 것들, 그렇네. 등기부에 걸려 있는 것들, 말소 뭐, 기준 권리 저것도 네, 다 나오네요. 배당 결과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네. 업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공짜로 지금 다 퍼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마이옥션은 돈을 어디서 버세요? 근데 저희는 아무튼 정보를 제공해서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이런 정보를 고객님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한다.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초보자분들이시나 경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전문가 영역에서 업무 처리를 해드리는 게 집중적인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도 많은 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분석해드리고 하는 업무 그리고 또 남을 내보내는 업무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명도. 고객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전문가의 영역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정보 제공하는 거는 그냥 무료로 다 드리고 대신에 전문가의 영역,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 껄끄러운 것들 그런 거는 서비스의 형태로 유료로 제공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고객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저희 회사는 부담스러워 하실 게 아예 전혀 없습니다. 물건을 세분화했고요.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현장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의뢰하고 맡기고 진행하는데도 수백만 원씩 지급을 하고 맡겼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만 필요하다. 나는 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이 물건이 약간 찜찜해. 내가 이런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어라는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 바로 권리 분석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 저게 이제 상품이네요. 네, 이런 네. 권리 분석을 의뢰하면 금액가 10억 미만은 5만 5천 원을 받고 저희가 네. 내용적인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이 내용에 그럼 고객들이 저 5만 5천 원을 지불하면요 네.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가도 되는지, 낙찰을 받고 가서 또 물어줄 돈이 있는지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권리 분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희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아니면 아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현장 분석에 나가서 꼭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을 다 이 권리 분석을 의뢰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증서를 받는다고 해놨거든요. 하자 발생 시에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해준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권리 분석 보증서에서 저희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고객님들은 100% 하자 발생되는 손실을 저희 회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는 그 하자 부분 발생에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있고요. 법무법인이라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업무를 계속 크로스 체크해서 나갈 때 매중으로 인증해서 네. 나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균등. 고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지고 배상해 드려야죠. 현장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감정가 3억 미만은 30만 원 받고 있고요. 감정가에 3억 이상은 감정가의 1%가 아니고 0.1%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면 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현장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거를 이렇게 현장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그 위치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부분의 특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든 거를 브리핑 자료로 기재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200, 300, 500,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고액을 주고 감정가에 뭐 1%다 낙찰가 1%다 이렇게 주고 했다라고 하면 현장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좀 현장이 좀 약한데 아 내가 시간이 없는데 아니면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전문가들은 이 물건의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할까라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도 이런 현장 분석 서비스도 많이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입찰가 산정까지도 해드려요. 이 안에. 이 정도의 금액대의 낙찰될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제시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서 입찰을 보시기도 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올인원 서비스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저희가 물건도 추천해드리고 고객님이 나는 어떠어떠한 거를 원한다라는 부분 나는 어떠어떠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물건이 괜찮냐라고 하면 담당 커머스들이 전문가들이 본 물건을 또 추천도 해드리고 수익률도 내드리면서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가 낙찰 받을 때까지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자유이용권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디 가는 거예요? 수영만 아이파크 가고 있습니다. 아, 아까 보시던 거? 네네. 드디어 임장을 가는 거네요. 저도 마이옥션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최초에 감정가가 15억인데 네. 지금 거의 한 반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찰돼가지고 네네. 되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따 현장으로 가서 다시 네.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임장 가서 뭐 어떤 거 보세요? 그 사진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현장에 가는 거랑 분위기도 다르고 그죠. 인근 부동산 들려서 뭐 시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건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알 수 있거든요. 경매책 같은 것도 몇 권 읽어봤는데 네. 그런데 보면 막 그 경험담 같은 거 막 써놓잖아요. 네. 저자가. 네. 그러면 막 에피소드 많잖아요. 네. 가가지고 막 그 임차인이 있니 없니 아니면 집주인을 만나면서 경매 물건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뭐 속임수 위장해갖고 속임수로 해갖고 문 살짝 열리면 그 안에 수리 상태가 어떤지 보고 살짝 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진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네, 초인종도 한번 눌러보고 뭐 소유주가 있는지 네. 아니면 임차인이 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지인분이 거주를 하시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려고 네. 봅니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아니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아, 네네. 초인종 누를 때 많이 안 떨리세요? 네. 여자이다 보니까 좀 호의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건 있겠다. 네네네. 예, 아무래도 헐크 같은 남자가 와갖고 막 건들 같은 사람 와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네, 좀 거부감이 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럼 실제로 띵동 초인종 누르고 나서요. 네네. 아, 나 같으면 네. 누르긴 눌렀지만 용기 내서 네. 그냥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네네. 또 누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경매 때문에 한번 조사차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학습지 한번 받아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위장하시나요? 초반에는 위장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가서 직접 그냥 경매 관련해서 물건 좀 이렇게 때문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막 문전박대 당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세요? 아직은 없으셨어요? 그런 적이- 네. 그럼 제가 옆에 있는 남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문전박대 당한 적 있죠? 처음에 뭐 건달인 줄 알더라고요. 네, 장난이고. 예. 아무래도 여자보다 이제 남자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죠. 저는 좀 운전박대 당한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권리 관계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네. 딱히 뭐 멘탈 흔들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역시 프로시네요. 수영만 아이파크 가가지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56평형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RR 로얄동의 로얄층이더라고요. 27층. 임장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2편으로 또 이어질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경매 컨텐츠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좀 있을까요? 놀이터에서는 조금 연식이 보이긴 한다, 그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출입문에 들어오면은 네. 되게 기대된다. 오늘 초인종 누르실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진짜요?